자, 반갑습니다. 감성수학의 수강쌤이에요. 안녕. 대망의 23학년도 여러분들 수능을 대비해서요. 감성에서 파이널을 드디어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이 긴 여정을 시즌 1, 시즌 2, 시즌 3, 시즌 4 뚜두두두두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계속 열심히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즌 1은 뭐냐면 3월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3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4회분 총 4회분의 모의고사를 풀었을 텐데 그 모의고사를 선생님이랑 함께 풀어보면서 전문항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내용, 뭐 1번 같은 거 이런 거는 지금 아무도 안 보겠지만 빨리빨리 스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풀었을까? 이건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해설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은 또 어떻게 풀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열심히 1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번부터 쭉 진행을 할 거고요. 전문항 해설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답을 한번 냈으면 좋겠네요. 자, 1번부터 한번 가자. 1번 보니까 띡 더럽게 생겼지만 뭐 간단한 얘기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기 괄호로 연결되어 있는 이 6분의 1과 요 3 둘이 뭐 할 수 있어? 그치, 곱할 수 있지? 그럼 둘이 약분을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9의 2분의 1승 9의 2분의 1승을 처리해주면 되는데 2분의 1승이라는 말이 이제 뭐랑 똑같은 거죠? 그렇지, 루트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루트 9를 처리해주면 되고 그놈의 결과가 얼마? 이렇게 3이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간단한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니까 사인의 값을 줬어. 사인의 값을 주고 갑자기 코사인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사인의 값을 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려주면 좋아요. 그래서 사인의 값을 3분의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 한번 박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루트 3 한번 박아주시면 사인의 값이 3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열심히 피타고라스를 써주시면 되는데 자, 9에서 3을 빼니까 6 루트를 씌우니까 이렇게 루트 6이라는 결과에 도달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빠르게 3분의 루트 6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인지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여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게 들어가 줘야겠죠. 그쵸? 부호를 판별할 수 없다. 이 정보만 가지고는 부호를 판별할 수 없어. 그래 놓고 나서 문제를 슬쩍 봤더니 여기 뭐라고 돼 있나요? 그렇지, 코사인을 제곱하래. 부호를 너네 모르니까 제곱을 해서 일단 무조건 플러스로 맞춰주세요. 뭐 그런 얘기인가요? 됐죠? 요거 가볍게 제곱하면 9분의 6 뭐 약분 슉슉 해주면 얼마인가요? 3분의 2 이렇게 깔끔하게 코사인 제곱을 구해버립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주래? 아이고 3을 곱했으면 더 예뻤을 텐데 2를 곱해주고 거기서 1을 툭 빼주라고 했으니까 3분의 4에서 3분의 3을 빼니까 얼마예요? 그렇지, 3분의 1 이렇게 답을 깔끔하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니까 수열 문제가 나왔죠. 근데 수열의 종류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건 뭐 어떤 시그마 계산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시그마의 성질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두 개의 정보를 주고 갑자기 얘를 물어봤다. 자, 시그마는 곱하기는 자유롭지 못하잖아.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해줘야 되는데 전개를 해주시면 이렇게 꼭 항상 이렇게 괄호를 써서 괄호 또는 동그라미를 써서 제곱을 따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 짠짠 하면 12 A에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시그마 안에 있는 내용을 전개를 했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시그마를 걸어주세요. 시그마 n은 1부터 어디까지? 그렇지, 10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걸어주는 거야. 그런데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그리고 실수배는 자유롭기 때문에 얘를 뭐 굳이 뭐 예쁘게 정리해서 쓴다면 아이고 괜히 썼다 요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 12는 앞으로 또 떨궈 주시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에 이렇게.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귀여운 친구들은 아직 요 개념을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만 자세하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들을 살짝 보니까 얘 줬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줬니? 그렇지, 얘를 3이라고 줬죠. 그 다음에 얘도 줬네요. 문제에서 뭐라고 줬어요? 2분의 1이라고 줬죠. 근데 선생님 얘는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그마 뒤에 뭐가 있으면 상수가 있으면 두 놈을 뭐 해주세요? 곱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위에 있는 10이랑 여기 있는 4랑 둘을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40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계산을 툭툭툭 해보시면 3, 9, 27 그렇죠? 플러스 2분의 1과 11을 곱하니까 얼마예요? 6 그리고 뒤에다가 40을 더해주시면 아이고 46
이렇게 둘이 해주면 얼마야? 그치? 73. 그래서 73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처리하고 넘어가세요. 뿅. 그다음 4번 한번 보자. 4번을 보니까 일단 삼각함수를 하나 줬어. 무지막지한 사인 함수를 줬지만 여러분들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 A라는 놈의 역할, 그 다음에 B라는 놈의 역할, 이 두 개만 잘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일단 사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가 얼마인가요? 그렇죠. 2파이죠. 그런데 이 B라는 놈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그렇지. 주기한테 영향을 준다. 그래서 주기를 뭘로 나눠준 값? 그렇지. 절대값 B로 나눠준 값. 요게 이제 fx, 요 f라는 함수의 주기가 되겠네요. 그때 문제에서 주기를 파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b는 양수다라는 안전장치를 걸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값을 그냥 벗길 수가 있겠네. 따라서 b라는 놈이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 2.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a만 구하면 되죠? 모르는 게 이제 a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요 놈. 뚜샤. 요 놈을 지금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볍게 이제 x자리에다가 12분의 파이. 여기 12분의 파이를 x자리에 넣으란 얘기니까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a 사인 있고요. 지금 현재 b는 2라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2에다가 12분의 파이를 곱하니까 6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뒤에는 1이 있네요. 됐죠? 그놈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났더니만 사인 6분의 파이. 60분법으로 바꾸면 몇 도? 그렇지. 30도가 되겠지?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A 그리고 플러스 1. 그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아주 귀여운 식이 나왔고요. 빠르게 암산해 주시면 A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A랑 B를 다 구했으니까 F라는 함수가 완벽하게 구해졌어. A가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B가 2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F를 구할 수가 있다. 이 상태에서 4분의 5파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4분의 5파이를 뚜시 이렇게 집어넣어 주니까 파이 미안합니다. 2분의 5파이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 사인 2분의 5파이 사인 안에 2분의 5파이를 넣었다. 근데 사인이 가지고 있는 주기가 일단 고유 주기가 2파이잖아. 그럼 2파이를 한번 툭 빼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요? 사인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사인 2분의 파이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우와 해서 1이잖아. 그치?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요. 1이라는 놈과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3. 마3이랑 1 더하니까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물론 지금 선생님이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전에서는 정말 빨리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계산을 정말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4번까지 하고 나면 첫 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그쵸? 첫 페이지가 넘어갈 때까지 한 보통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분 만에 지금 이걸 다 풀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적분기호가 나오기 시작해. 여기 인테그랄.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슬쩍 봤더니만 적분하라고 했는데 이 안에 프라임이 있어. 그러면 얘는 그냥 f라는 함수로 적분이 되겠죠. 거기다가 뭘 집어넣은 결과에서 1을 집어넣은 결과에서 0을 집어넣은 결과를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자, 그랬는데 f1은 뭐냐면 여기다가 1을 쿡쿡 집어넣으면 되니까 2 플러스 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니까 얼마? 0이죠. 상수항이 없으니까 0이잖아.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된다? 그렇지. 8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따라서 A라는 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6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6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함수를 완벽히 구한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0부터 2까지만 적분해주면 되겠네요. 0부터 2까지를 적분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뚜시 dx. 자, 적분을 할 때는요 차수를 먼저 올려주네요. 이렇게 앞에 있는 놈을 4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차수를 올려주니까 제곱. 앞에 있는 6을 2로 나눠주니까 3. 이렇게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거기다가 2 는 거에서 0 는 걸 빼라고 했는데 여러분 0 넣어봤자 어차피 0이니까 2를 집어넣은 함수값만 구하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16 나누니까 8.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4, 32. 아이고 답이 굉장히 깔끔하게 20으로 출력이 됐네요. 뚜시 이렇게. 됐죠? 3점짜리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건 아니고 상당히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가자. 6번 보니까 정의역이 이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됐죠? 정의역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함수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줬는데 그래프는 치사하게 어디서부터? 그렇지. 0부터 4까지밖에 안 줬다. 이렇게. 자, 그랬는데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다음과 같다. 이게 뭔 뜻이에요? x를 집어넣은 함수값과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함수값 두 놈이 서로 어떻다? 똑같다.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뭐다? 대칭이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반대쪽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반대쪽에 그려야 되는데 저기 칠판 뚫고 그냥 완전히 그냥 나가버리니까 이쪽에서 가볍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쪽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뚜시 이렇게. 그럼 반대쪽도 당연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그려질 거야. 됐죠? 아이고 쌤이 꿈이 화가였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게 F의 진짜 본 모습이다. 이 데이터가 4고 이 데이터가 얼마다? 그치? 마이너스 4다. 이게 F의 진짜 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게 뭔 뜻이야? X를 A로 보내는 극한값이긴 극한값인데 A 옆에 조그맣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는 우극한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좌극한, 그러니까 왼쪽 극한값만 보란 얘기죠. 자, 왼쪽 극한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보자. 왼쪽 극한값이 0이 되는 값 찾아보자. 마이너스 3이네요. 왼쪽 극한값이 0이 되는 거 찾아보자. 없죠? 왼쪽 극한값이 0이 되는 거 찾아보자. 0. 왼쪽 극한값이 0이 되는 거 찾아보자. 2. 왼쪽 극한값이 0이 되는 거 찾아보자. 3.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한 놈들, 얘네들이 왼쪽 극한값이 뭐가 되는 값들이야? 0이 되는 값들이죠? 얘네들의 값을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면 뚜시 없어지면서 답은 얼마야? 2. 그래서 2번에 체크를 뿅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 7번 한번 볼게요. 자, 7번을 보니까 간단한 이제 지수 부등식이 떴다. 그런데 F를 주지 않았지만 F는 정보를 많이 줬다.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지수 부등식을 처리하는 게 먼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밑이 3에 연관된 수고요. 얘도 밑이 3인 놈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밑을 3으로 가볍게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지수 법칙을 한번 써줄 수 있고요. 부등호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27이라는 놈을 이런 식으로 3의 3승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났더니만 밑이 어때요? 자, 1보다 크지? 그러면 누구끼리만 비교해주면 된다? 지수끼리만 비교해주면 되는데 마이너스 fx라는 요놈과 3을 비교했을 때 밑이 1보다 컸으니까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근데 나는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게 싫어. 그래서 최고차항을 플러스로 다시 한번 바꿔주시면 부등호 바뀌면서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럼 얘를 풀면 되는데 얘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였고 됐죠? 그럼 얘를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툭툭 넘기시면 fx를 3 더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부등식을 풀면 그놈의 해가 뭐다? 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사실은 선생님이 여기 A랑 B를 세팅한 건 그냥 한번 해본 거고 문제에서 꼭 반드시 얘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요 2차 부등식을 풀었을 때 2와 6 사이라는 근이 나왔으니까 내가 동그라미 친 요 함수, 요거를 통째로 보는 거야.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어야? 그렇지. x-2와 x-6을 인수로 갖는 요런 2차 함수의 형태가 돼야 그 부등식의 결과가 저게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f의 최고차항을 1이라고 줬으니까 그쵸? 3 더해봤자 영향 못 주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다 한 것 같아. fx를 그냥 구한 게 아니라 fx에다가 3을 더한 결과를 구했죠? 그러면 내가 fx라는 놈을 정확히 쓸 수가 있겠죠. x-2와 x-6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 있는 3이 반대로 넘어가 주면서 마3이 된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fx를 구합니다. 됐죠? 전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개하면 바보예요. 됐죠? 문제에서 fx를 직접 구하라고 안 했고 f1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1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요놈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요놈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 두 놈을 곱하니까 5, 거기서 3을 빼니까 얼마예요? 2, 깔끔하게 1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시험 때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보기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답이 2 나왔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2번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 조금만 조심하자.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8번까지 진행하고 나면 2, 3점짜리가 일단 객관식 2, 3점짜리가 끝이 나죠. 자, 최선을 다해봅시다. 자, 8번.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fx 위에 t, f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저놈이다. 여러분들 내신에서 많이 만났던 문제죠.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프라임의 값인데 t, 에서의 접선이니까 여기다가 t를 쭉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놈의 결과가 그렇지, 요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참 쉽네요. 됐죠? 이건 f를 준 거야. f'을 준 거라고. 그러면 f라는 함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적분을 하면 되죠. t3승 조금만 빨리 하자. 요렇게 그리고 항상 적분을 하면 뒤에 적분상수가 생겨야 돼요. 물론 이 문제는 적분상수가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생겨야 됩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선생님 C를 모르는데 이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요? 그냥 하는 거죠. 더 이상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합니다. 자, 얘를 계산하려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걸 빼면 되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우리 옛날에 적분했던 거 잘 생각해봐요. 이 계산을 하면 사실 요 짝수창 있죠? 요 짝수창에다가는 2를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약간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이랑 비슷하죠. 마찬가지로 이 상수도 2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C니까 이건 계산 안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두 개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 두 개를 계산할 때도 여러분들이 t3승이라고 했으니까 괄호를 세게 한번 열어주는 거야. 됐죠? 그럼 요거 집어넣으면 8이죠. 요거 집어넣으면 마8이죠. 8에서 마8을 빼니까 얼마야? 16. 이렇게 암산을 좀 해주면 좋겠네요. 마치 정적분을 계산하듯이.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5 하고 괄호를 열어주시는 게 좋죠. 동류항 처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걸 빼니까 얼마야? 그렇지.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5, 4, 20 거기다가 16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36. 이렇게 깔끔하게 마치 정적분을 계산하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연산이 빠르고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일단 여기까지가 2, 3점짜리 문항을 다 풀어봤고요. 4점짜리도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 잠깐 여러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엔 9번 4점짜리 이제 스타트네요. 한번 볼까요? 3참수라는 얘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들이 보입니다. 자, 수투 단원이죠, 수투 단원. 근데 보니까 모든 어머 모순이 아니라 그 모든이죠. 여러분 기억해 봐주세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갑자기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래요. 그쵸?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을 하세요.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이 0이 된다. 근데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에다가 뭐 3을 넣든 A에다가 100을 넣든 A에다가 심지어 마이너스 1을 넣든 루트 3을 넣든 7을 넣든 여러분들 모두 다 항상 0이 돼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지. F라는 함수가 원점 대칭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원점 대칭으로 생겨 먹어야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뭐 했을 때 그렇지 적분을 했을 때 그 적분의 결과가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3차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3차 함수가 원점 대칭이 되려면 일단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3차, 2차, 1차 상수 얘네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누구랑 누구는 가지면 안 돼요. 그치? 짝수차 함수는 가지면 안 됩니다. 홀수차 함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야 그 3차 함수는 원점 대칭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세팅할 때 AX의 3승 자, 이건 센스인가요? 이렇게 세팅해 주는 게 좋아요. 가운데 부호를 마이너스라고 놓는 게 일단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 때도 좋고 미분을 해서 0이라고 놓고 방정식을 풀 때도 이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인 게 일단 좋단 말이야. 그쵸? 그렇다고 얘가 음수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 됐니? 여기 A가 있으니까 여러분 문자 충돌 조금만 막아보자. 알겠지? 여기를 M이라고 할게요. 여기도 그래, 같은 종류의 문자를 써주는 게 좋겠죠. M과 N으로 다시 세팅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주어진 함수가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최고차항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요. 그쵸? 최고차항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모르는데 뭐 대충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잠깐만, 최고차항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몰랐는데 그냥 선생님이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그래프를 딱 그리고 놨더니만 여기서 무슨 값을 갖는다? 극소값을 갖는다. 여기 3 맞나요? 됐죠? 근데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함수 자체가 0,0을 기준으로 점대칭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0,0이 있을 거야. 여기 x축이 이렇게 있겠네요. 그쵸? 자,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였다면 여기가 0,0인 상태에서 3에선 절대로 뭘 가질 수 없어. 그치? 극소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네요. 이 극소값이라는 정보 때문에 최고차항이 플러스 이 그래프가 맞는 그래프가 된 거야. 그러면 원점 대칭성을 이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요 극대를 가질 때의 상황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식으로 열심히 풀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바로 답을 내는 방법이 있죠. 바로 뭐냐면 비율관계예요. 그러니까 비율관계는 3차 함수에서 비율관계를 여러분들이 딱 몇 개만 알면 돼. 2개 정도만 알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이제 0,0이라는 요 점대칭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다 이렇게 다 잘게 쪼개주시면 같은 높이를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극대극소랑 같은 높이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요거, 극대극소랑 같은 높이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얘네들이 전부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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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에요. 요게 전부 다 길이가 다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점을 구하고 싶었다, 그쵸? 그럼 요게 3이었으니까 요게 6 되는 거고요. 그쵸? 얘는 마이너스 6 이렇게 전설의 비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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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렇게.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죠. 2대 1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2대 1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다 맞는 표현입니다. 전부 다 엄청난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또 다른 비율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거 대 요겁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고 있어요. 1대 루트 3. 요게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또 바로 구할 수 있지. 요게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요 길이를 1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가 루트 3. 요게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바로 3루트 3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데이터도 마이너스 3루트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어낼 때 지금 세팅 자체를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m으로 열어줬을 때 지금 x축과의 만남이 0도 있고요, 3루트 3도 있고 마이너스 3루트 3도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x 가지고 있고 3루트 3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루트 3도 가지고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함수를 만들어주면 되고요. 생각보다 계산이 쉽네요. x제곱에서 27을 빼주면 되고요. 그쵸? 거기다가 x를 또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3승, 그리고 여기가 x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최고차항을 m이라고 놓은 거죠, 이렇게. 비율관계를 통해서 빠르게 fx를 먼저 구해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m을 모르니까 여기에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다. 이것만 딱 이용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f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물이 한번 해보시면 3 집어넣으니까 이거 얼마야? 27. 여기 3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어우 끔찍하네요. 27. 그러니까 27로 한번 묶어보자. 27로 묶어보면 여기 이제 1 남을 것이고요. 뒤에는 이제 뭐가 남아? 이렇게 3. 이렇게 한번 처리할게요. 그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4라고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미안해요. 선생님은 묶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m이 여기 이제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10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여러분들 잘 볼게요. 그럼 여기 이렇게 툭 되고 약분하면 이제 5가 되고요. 그쵸? 그럼 m이라는 놈이 27분의 5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27분의 5. 이렇게. 잠깐 내비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만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잘 보니까 문제에서 f라는 함수를 미분한 놈을 적분하라고 있으니까 얘는 fx가 될 것이고요.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에서, 그치, 0 집어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6 집어넣은 걸 빼주면 되네요. 근데 얘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0 집어넣으면 0일 것이고요. 빼기. 자, 마이너스 6 집어넣으면 f에 마이너스 6. 그놈의 부호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됐나요? 어디까지 해야 돼?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한번 처리를 해보자. 요 계산이 약간 빡세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요, m 그대로 괄호 여시고, 아우 정말 마이너스 6 집어넣을 때도 얘를 잠깐만 x로 묶어놓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7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6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6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36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6을 집어넣었으니까 36. 그럼 36에서 27을 빼니까 얼마인가요, 여러분? 그치? 9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6, 9, 54. 그렇죠. 요놈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54, 6, 9, 54.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 54m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까지 다 처리했습니다. 여기다가 그대로 27분의 5를 집어넣으니까 27분의
5를 딱 집어넣으니까 둘이 약분되면서 이거 얼마야? 2, 2, 5, 10. 깔끔하게 4번. 깔끔했죠? 이렇게 깔끔하게 4번이라는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4점짜리 스타트. 계산이 약간 어려웠는데 문제는 쉬웠잖아. 그쵸? 문제는 쉬웠는데 계산이 좀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조금만 잘해주세요. 자, 이번에 10번.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주기가 12인 함수가 있다. 주기를 이렇게 주고요. 문제에서 식을 완벽하게 줬습니다. 0부터 6까지, 그리고 6부터 12까지. 딱 요만큼만 주면 되지. 0부터 6까지, 6부터 12까지. 딱 0부터 12까지를 주고 주기를 12라고 했으니까 앞뒤방으로 계속 똑같은 함수를 그려달라. 뭐 그런 얘기인가요? 됐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니까 fn의 n의 n제곱근 중에서 f는 여기 있어요. f의 n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선생님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수원이죠. 일단 삼각함수 나왔으니까 수원이고요. 밑에 보니까 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했다. 수원의 첫 단원, 지수 단원에서 처음에 배우는 제곱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곱근을 진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실수인 것의 개수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제곱근을 구할 때 이렇게 파워 펑션, 몇 함수라는 걸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x의 n승을 여러분들이 그리셔야 돼요. 얘를 그려서 얘와의 만남을 몇 점에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얘를 그려보면 우리가 요 놈을 그릴 때 n이 무슨 수일 때랑, 그렇지, 짝수일 때랑 n이 무슨 수일 때, 홀수일 때의 상황을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홀수일 때의 상황은 너무 쉬워. 얘가 이제 x의 3승, x의 5승, x의 7승 이렇게 홀수차 파워 펑션이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3차 함수처럼, 탄젠트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가 요 하트라는 놈이 어디에 있든, 요거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하트라는 놈이 어디에 있든 언제나 개수가 몇 개다? 1개다. 그래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1개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n이 홀수라면 gn의 값은 무조건 1이에요. 이 하트의 값이 양수건 음수건 0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gn, 이 gn의 값은 1입니다. 실수인 것의 개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여러분 2부터 40까지라고 해서 약간 짜증이 나는데 1부터 있다고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나열을 좀 해볼게요. 선생님 나열하는 거 좀 좋아하니까. 그럼 마지막에 40으로 이렇게 끝날 거 아니야? 여기 앞에 39가 있고. 그러면은 쭉 숫자를 잘 봤을 때 1부터 40까지 총 40개가 있었고요. 내가 그 놈을 2개씩 묶었으니까 요 놈이 이제 귀여운 20묶음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1, 3, 5, 7, 9, 39까지 홀수가 총 20개가 있었는데, 지금 n에다가 1을 넣지는 말라고 했으니까 1을 제거시키고 나면 총 몇 개? 그렇지, 19개의 홀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툭 집어넣어주면 홀수는 무조건 1이라는 함수값을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gn이라고 쓰지 말자. n이 홀수일 때 gn은 얼마기 때문에, 그렇지, gn은 무조건 1이기 때문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시그마 계산을 했을 때 일단 19를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홀수가 19개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짝수만 생각을 하면 된다. 근데 짝수를 생각할 때도 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좀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쵸? 괜히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어차피 내가 필요한 건 이거잖아. g에다가 뭐 넣으세요? 2 넣으세요. g에다가 뭐 넣으세요? 4 넣으세요. g에다가 6 넣으세요. 이렇게 짝수를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쵸? 8도 넣어보고요. 10도 넣어보고, 그 다음 12도 넣어볼 거야. 자, 14는 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4는 이게 주기가 12라고 했으니까 G2랑 결과가 똑같을 거잖아요. 이렇게 G14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2, 4, 6, 8, 10, 12 이렇게 얘네들만 계산을 해서 얘가 몇 개로 이제 구성이 되는지, 40까지 몇 개로 구성이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답을 깔끔하게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자, G2를 구해보자. G2를 구하겠다는 얘기는 먼저 F2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F2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2 집어넣어보면요, 값을 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잘 봐. 만약에 얘가 n이 짝수잖아요. n이 짝수. n이 짝수면 x의 n승이라는 파워 펑션은요, 마치 여러분들 2차 함수의 개형처럼 전부 다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하트의 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양수면 2점에서 끊어주고요. 0이면 1점에서 끊어주고요.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죠. 그래서 이때를 2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얘를 1개라고 얘기하고 얘를 빵개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실수인 것의 개수 GN이라는 놈은 바로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빵개 이걸 뜻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그치? 요 값, 요 하트의 값이 이제 여기다가 뭘 집어넣은 거야? 2, 4, 6, 8 이렇게 짝수를 집어넣은 거니까 하트의 값이 플러스면 G라는 값은 2, 하트의 값이 0이면 G라는 값은 1, 하트의 값이 음수면, 그쵸? 하트의 값이 음수면 G라는 값은 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F2, G2를 구하려면 F2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아직 1사분면의 각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의 값을 얻어. 이렇게 부호만 써놓을게요. 플러스. 플러스의 값을 얻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되고, 그치? 2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G4도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여기다가 4를 툭 집어넣으면 코사인 6분의 4파이 3분의 2파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는 코사인은 마이너스 값을 가질 테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고 요게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얼마라고 했어? 그치? 0이라고 했으니까 0이라고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G6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넣으면 안 되고 밑에다가 넣어야겠네요. 6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 사인 파이는 0이네요. 얘가 0이네. 0이면 몇 개? 1개의 교점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1 이렇게. 그 다음에 G8. G8은 요 밑에다 걸면 되는데 8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3분의 4파이가 되겠네요. 사인 3분의 4파이. 그럼 3, 4분면의 각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텐데 앞에 다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뭐야?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그래서 얘를 2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10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G10 집어넣어 주면 얼마야? 여기다가 10 집어넣어 주면 6분의 10파이. 6분의 10파이는 약분하면서 이제 3분의 5파이가 될 텐데 3분의 5파이 역시 마찬가지로 4, 4분면의 각일 테니까 사인은 마이너스.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뭐야? 플러스.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얘도 2라는 값을 출력하겠죠. 그 다음에 G12를 구해야 되는데 12를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주기가 12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0 넣은 거랑 똑같으니까 코사인 0, 1이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의 값을 얻어내니까 얘가 2.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얼마인가요? 2, 4, 6, 8, 9. 9죠. 지금 선생님이 몇 개를 썼니? 짝수 6개를 썼습니다. 근데 총 짝수가 몇 개 있었냐면 20개 있었죠. 20개. 20묶음. 이 중에서 6개씩 묶으면 그 값은 얼마다? 그치? 9다. 이렇게 9다. 그래갖고 20묶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6묶음씩 3개 나오고요. 그리고 2개가 더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6묶음을 하면 그 G의 합들은 9가 되니까 6 더하기 3 아니야? 9가 되니까 9, 3, 27이라는 교점의 개수, 즉 G의 합들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2개를 추가시키라고 신났다고 여기다가 2를 더하는 게 아니라 요거 2개를 더해주는 거야. 그쵸? 요게 다 나오고 나면 계속 또 나올 거 아니야, 얘가. 그래서 2개를 더 추가시켜주니까 2와 0을 더해서 그래서 인 거예요. 여기 2개라서 여기다가 2를 더한 게 아니라고. 알겠지? 요것 때문에 여기다가 2를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요 귀여운 친구가 29가 됩니다. 따라서 홀수들을 다 더한 것은 19, 짝수들을 다 더한 것은 29. 자, 두 놈을 더하니까 답은 얼마야? 그렇지. 48이라는 아주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이 약간 빡셌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개념, 뭐 짝수, 홀수에 대한 개념 이런 거 다 잘 알고 있었을 거고 계산하는 데서 조금 미스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보기가 또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만 잘못 쓰면 뭐야? 답이 오답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알려줬던 요런 약간 요런 느낌. 우리는 얘들아 멋있게 푸는 게 아니야. 완벽하게 풀어야 돼. 정확히 풀어야 돼. 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답지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멋지게 막 일반화가 되어 있고 막 이렇게 풀이가 다 간략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게 멋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정확히 답을 내는 그 풀이 과정이 제일 멋있는 거야.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좀 나열을 해서 완전 안전장치를 스스로가 걸어놓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아시겠죠? 일단 10번 좀 계산이 더러웠지만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11번입니다. 11번 이제 극한에 대한 개념이 여기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그쵸? 다항함수라고 했고요. 일단 안전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공통문제니까, 공통이니까 여러분들이 다항함수라는 조건 이런 거 좀 잘 보면 되고요. 일단 문제는 되게 간단해. 문제는 되게 간단한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 지금 틀렸을 거예요.
그쵸? 좀 약간 신유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계산이 되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보통 이제 여기 극한식이 나오면 이게 루트가 있잖아요.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했을 때 되게 깔끔하게 답이 나와야 되고, 그쵸?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일단 차수도 모르고 여러분들 차수를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얘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x를 무한대로 보내면요, 이 귀여운 친구는 일단 무한대입니다. f의 최고차항은 무조건 플러스임이 확실해요. 왜? 만약에 f의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x를 무한대로 키웠을 때 마이너스 값으로 엄청나게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루트 안에가 마이너스 값으로 엄청나게 작아지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정의가 안 돼. 무한대로 가서 정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지 않는 값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되면 여러분들 함수의 세상에선 다룰 수 없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무조건 fx는 최고차항이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의 세상에 갔을 때 얘가 뭐야? 얘도 무한대죠. 그럼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래? 5래 이렇게. 그러면 그냥 아무 무한대에서는 아무 무한대를 뺀다고 다 5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돼야 5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의 급이 같아야 돼요. 완전히 동급의 무한대가 돼야 돼. 앞에 있는 무한대가 예를 들어서 4차예요. 그럼 뒤에 있는 무한대도 4차가 돼야 됩니다. 둘의 차수가 똑같아야 돼. 근데 일단 요 놈의 차수가 3차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놈의 차수도 3차가 돼야 돼. 근데 여기에 1차가 있으니까 얘가 2차가 되면 되죠.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fx는 몇 차? 4차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fx는 일단 4차 함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얘가 4차 함수라고 해서 언제나 5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와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앞대가리까지 완전히 똑같아야 돼. 차수가 똑같다고 해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뺀 게 어떤 극한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차수까지 똑같아요. 앞대가리까지 똑같아야 돼. 앞대가리까지. 개수까지 똑같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 개수가 2란 말이지. 그럼 여기도 개수가 2가 돼야 되는데 f의 값은 루트 안에 있기 때문에 4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이제 4까지 나와줘야 이제 얘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는 거예요. 뒤에는 4차식이니까 세팅하기 되게 애매하죠. 내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화를 통해서 식을 변형해야겠죠? 할 수 있는 식 변형이 유리화밖에 없잖아. 그럼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니까 x의 제곱이 되고요. fx가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놈은 4x의 6승, 6차식이 되네요. 그리고 밑에 있는 놈을 다시 한번 써보면 x 루트 fx가 되고요. 뒤에 있는 놈은 플러스로 바뀌면서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났더니 요 fx가 지금 4x 4승으로 스타트를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x 제곱을 곱해버리니까 이게 4x의 6차, 이렇게 6차가 되는 거예요. 분자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4x의 6차, 요거 한번 빼주니까 둘이 없어지겠죠. 그쵸? 그럼 뒤에 있는 떨거지들이 필요해. 이 뒤에 있는 떨거지들이 여기는 5라는 극한값을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밑에 있는 놈을 잠깐 볼게요. 얘네들이 없어지고 났으니까 이제 뒤에 떨거지 한번 써보자. ax의 3승, bx의 제곱, cx, 떨거지 다 써야 돼요. d. 이렇게 떨거지들이 있는데 요 놈에다가 갑자기 뭘 곱해서 x 제곱을 곱해서요. ax의 5차가 되고 bx의 4차가 되고 cx의 3차 dx 제곱, 자, 이렇게 돼버려요. 분자가. 그쵸? 그래놓고 나서 분모를 슬쩍 봤더니 어차피 이 귀여운 친구는 4x 4승으로 스타트를 하는 놈이고요. 요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을 그냥 더하는 수준에서 끝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무한대랑 무한대를 더하게 되니까 무한대의 개념이 되고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장 차수가 큰 요 최고 앞대가리만 생각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곱했을 때 4x의 3승이 될 것이고 2x의 3승이 될 것이고 루트 있으니까 얘가 2x의 3승이 돼서 분모가 이제 4x의 3승, 그리고 뒤에는 뭔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앞에 리미트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할 것이고 뒤에는 5라는 극한값을 출력해야 된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분모가 3차니까 분자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고 얘가 얼마가 돼줘야 돼? 그렇지. 얘가 이제 20이 돼줘야겠죠. 얘가 20이 돼줘야 이제 극한값이 5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A랑 B랑 없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없었다는 얘기야.
0이었다는 얘기야, 개수가. 그 다음에 C라는 값이 20이라는 걸 알아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fx 다 구했죠. 이 d 빼고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더 준 거야.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것이 얼마다? 2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끝내면 4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인가요? 그리고 d를 더한 거야. 그 결과가 얼마다? 2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16이니까 d가 얼마가 돼줘야 돼요? 그렇지. 18이 돼줘야 합니다. 자, 수학에서 18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거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18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주세요. 자,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F1 구하라고 있으니까 요 F라는 식 완벽히 구했네요. 여기다가 1 집어넣고 끝냅니다. 1 집어넣으면 4, 1 집어넣으면 20. 현재까지 24. 24에다가 18을 더하니까 24에다가 18을 조심스럽게 더하니까 40이라는 아주 깔끔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극한에서 이제 딱 보면 그냥 되게 쉬워 보이잖아. 그쵸? 쉬워 보이는데 요걸 세팅을 진짜 해야 될 것이냐. 세팅을 하지 않고 인수 정리를 좀 쓸 수 있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그냥 풀 세팅을 해놓고 극한이 성립하기 위한 개수들을 하나씩 생각해주면 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 12번. 12번 같은 경우에 이제 빈칸추론이 이제 여러분들 등장을 했어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근데 이 문제 풀 때 많은 학생들이 조금 불편해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얘예요. 문제에서 잘 보면 이 문제 처음에 이제 빈칸 주기 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줄 텐데 지금 요 별을 증명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위에 잘 보면 얘를 만족시킨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 있잖아. 이 식을 증명에다가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 식을 안 봐요. 왜냐하면 빈칸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제 그 빈칸 나오기 전에 그 네모 증명하는 과정 전에 맨 위에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정보는 꼭 항상 예쁘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동그라미만 잘 쳐놓으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페이지를 넘겨야 되기 때문에 잠깐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얘는 무조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놈이다. 그래놓고 밑에 있는 별을 증명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빈칸이 나와가지고 이 증명 과정을 여러분들이 분석하면 되겠는데 일단 누구 먼저 볼까? 볼 필요가 없어. 이젠 볼 필요가 없어. 열심히 얘가 증명 다 해놓고요. 할 수 있는 계산 다 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만 찾으면 되는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심지어 여기까지도 계산을 다 해놓습니다. 정말 귀여운 친구죠. 그렇죠? 이것도 하래요. 저것도 하라고 했어.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얘를 뿌려놨냐면 여기를 요렇게 뿌려놓은 거야. 근데 여기서 애들이 많이 당황할 수가 있거든. 갑자기 얘가 왜 이게 되지? 얘는 왜 이게 되지? 뒤에 뭐에 더 있는 거지? 자, 얘입니다. 얘. 이걸 이용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그마 K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AK라는 놈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럼 n에다가 이제 뭐 집어넣어주면 돼? 그렇지. n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쭉 써주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n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n-1이 되겠네요. 그럼 당연히 같은 원리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라는 놈도 같이 써주시면 얘가 이제 3의 A의 M 이렇게 될 것이고 4배 2분의 1 그리고 M 빼기 2 이렇게 되겠죠. 이제 진짜로 윗줄에서 아랫줄을 여러분 뭐 해달래요? 그렇죠. 빼달래요. 자, 그냥 시원하게 빼줍니다. 그러니 빼니까 얘가 지금 안 빠지잖아. 얘네들은 계산이 안 되는 놈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쓴 거겠죠. 이렇게 안 빠지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빠지네요.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놈이 가야. 근데 얘를 또 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 놈을 묶어서 좀 빼주면 좋겠죠. 그러면 얘네 두 놈을 잘 봐. 그러면 똑같은 놈이 너무 많으니까 공통을 묶어야 될 텐데 작은 놈 기준으로 묶는 게 여러분들 편하죠.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작은 놈 기준으로 묶었다. 그러면 얘는 이걸 다 주고 나면 2분의 1이 하나가 남죠. 그리고 얘는 다 주고 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앞으로 보내면서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1이 되겠죠. 그 2분의 1의 결과를 여기다가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가는 요 내용이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2분의 1의 n-1. 이렇게.
됐죠? 가라는 정보를 사실 찾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뭐 공짜 아닙니까? 가라는 정보를 찾았대. 그러면 나부터는 그냥 술술술 풀릴 거 아니야. 그치? 그대로 한번 가볼까? 지금 요 윗줄과 요 아랫줄이 지금 등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그대로 쭉 진행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얘는 얘랑 똑같은데, 요 뒤에 있는 놈이 살짝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 요걸 쓴 거예요. 이걸 지금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요걸 쓸 수가 있다. 또 그런 얘기죠. 그래서 AM 자리에다가 저걸 그대로 집어넣어 주니까 마이너스 3의 AM 자리에다가 2분의 3의 M승 빼기. 자,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3을 얘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이 되면서 2분의 1의 M승. 그리고 뒤에 이제 가 자리에 있었던 내용까지 같이 추가를 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요. 얘를 예쁘게 정리하려고 슬쩍 봤더니 요만큼이 얘랑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 바로 나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한 번 더 연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수 법칙을 가볍게 써주시면요. 요 마이너스 1이 2분의 1을 뭘로 바꿔준다? 2로 바꿔준다. 그래서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M승, 2분의 1의 M승 똑같으니까 2분의 1의 M승으로 조심스럽게 묶어주시면 3개에서 2개를 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안 써도 그만이겠죠. 그래서 그치. 나에 들어가는 내용이 2분의 1의 M승, 얘가 2분의 1의 M승이 된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가와 나를 다 구했다. 그래 놓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 결론을 내겠대요. 최종 결론. 자, 최종 결론은 열심히 구한 얘는, 그쵸? 열심히 구한 얘는 얘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써볼게요. 3a의 m 플러스 1. 자, 이렇게 한 거지. 얘를 이렇게 넘긴 거야. 왜냐하면은 a의 m 플러스 1을 구하고 싶었는데 a의 m 플러스 1이 그 시간에 또 나왔으니까 넘기시면 얘가 이제 2배로 바뀝니다. 이렇게. 뚜시뚜시. 얘를 이렇게 넘긴 거고. 여기 있는 요 놈을 다 싸잡아서 반대로 딱 넘기면 얘가 이제 3 곱하기 2분의 3의 m승이 될 것이고요. 얘가 플러스 2분의 1의 m승이었지만 반대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m승으로 바뀌겠죠? 그래 놓고 마지막에 뭘로 나눠주면 돼요? 2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상관없겠죠? 이렇게. 요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없지 않고 얘를 예쁘게 정리해서 다를 지금 만들어 내야겠네요. 그러면 요렇게 하트 공식을 써주면 2분의 3. 자, 여기 2분의 3이 되는데 2분의 3의 m승이 또 있으니까 2분의 3의 m 플러스 1승으로 바뀌고요. 자, 뒤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2분의 1의 m승이었는데 반으로 또 나누니까 어떻게 돼? 그치? m 플러스 1승. 요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요 내용이 여기에 있으니까 다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 친구가 되겠다. 됐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가나다를 다 구해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늙을 필요가 없어요. 뭐 성립한다. 따라서 n에 대해서 성립한다. 짝짝짝 할 필요 없고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서 fm, gm, hm 을 다 구한 상태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 왜 이렇게 순서를 왜 이래? 여기다 이제 5 집어넣으래요. 그러면 2분의 3승이 몇 승? 그치, 6승이 되겠죠. 여기는 미치 3인 로그 이렇게 걸릴 거고요. 전부 다 미치 3인 로그를 다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연산만 잘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나눠야겠네요. 여기 밑에가 이제 빼기가 있으니까 나눠야겠고요. 여기다가 이제 4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4승 될 것이고요. 그쵸?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몇 승? 4. 2승. 요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그럼 여러분들 암산도 되겠네요. 2의 6승, 2의 6승 다 약분되면서 3의 6승만 남을 것이고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6! 이렇게 깔끔하게 6이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뭐 연산이 좀 틀려도 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시 보고 순서가 바뀌어있네 하면서 F, G, H를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빈칸추론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13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다. 그림 있나요? 아이고 어디가? 얍! 그림 있네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원의 호 위에 두 점 CD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AB를 지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AC의 길이는 4, AC와 CD, 호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넓이 구하라는 문제네요. 지금 요 길이가 4래요, 여러분. 근데
호의 길이 얘랑 같대요. 그럼 얘도 4겠지 뭐. 그렇죠? 호의 길이가 같다.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현의 길이도 같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라는 게 좀 필요하고요. 됐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뭐냐? 넓이를 다 구하고 그냥 집에 가는 문제인데 이게 다예요. 반지름의 길이를 3이라고 줬죠. 지름의 길이를 6이라고 줬으니까 딱 여기까지가 단데 당연히 여러분들 원이 주어져 있잖아. 원이 주어져 있으면 중심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있으면 연결해야지. 기본 원리죠. 그리고 얘가 지름이니까 이런 원리를 써야죠. 이 각을 세타라고 하면 얘도 세타겠지? 왜냐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둘이 어떠니까? 그치? 같으니까. 그래서 이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세팅 한번 해보지 뭐. 또도도도도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 둘이 세타라고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림이 좀 이상하다.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게 지금 여러분 그림이 약간 뭉개졌는데 이게 직선입니다. 그랬을 때 요각이 얼마? 세타예요. 이게 세타입니다. 왜 이 각이 선생님 세타인가요? 왜 이 각이 세타인가요? 요렇게 하면 세타예요. 잘 봐. 지금 요게 세타니까 요렇게 주는 건 이렇게. 요게 세타죠? 그럼 자, 여기서 한번 해보자. 얘를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두 개를 주면요. 요게 중심각이고 이게 원주각의 개념이 돼서요. 얘가 이제 2분의 세타가 돼요. 또 마찬가지로 얘가 중심각이고 얘가 원주각의 개념이 되니까 요 친구 역시 2분의 세타가 돼서 요 각이 세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또 얘가 지금 원의 일부였으니까 요 길이 334, 요거 334 가지고 세타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수 있죠. 가장 쉬운 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코사인 세타를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세변의 길을 아니까 3과 3을 가지고 장난친다. 2 곱하기 3 곱하기 3 제곱해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4를 제곱한 걸 빼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18에서 16을 빼니까 2죠. 2가 둘이 약분이 되면서 얼마가 되냐면 9분의 1이 돼버려요. 세타에다가 코사인을 걸었더니 그게 9분의 1이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뭐 풀이법은 진짜 많은데 다양하죠. 뭐 이걸로도 답을 낼 수 있겠네요. 이걸로도 답을 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게 지름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90도가 될 것이고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되고 6이 되고요. 요 길이는 6에서 1로 넘어가는 과정이 코사인의 과정이니까 6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진짜 끝난 것 같아요. 진짜 다 했고요. 뭐 이걸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요거를 세타라고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사각형인데 얘도 원 위에 이렇게 내접하는 거니까 이 각 자체를 바로 보자마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조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고 나면 넓이를 구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넓이를 구해볼게. 넓이는 이 넓이랑 이 넓이로 풀겠습니다. 요걸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넓이는 요 길이 4, 요 길이 4,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아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사인 안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으면 이게 마치 뭐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사인 세타랑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이 밑에 있는 요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것도 끝났죠. 두 놈 알고 사이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6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이각 사인 세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놈을 더해 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 9분의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사인 세타 값도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코사인 세타가 9분의 1이니까 직각삼각형 딱 만들어 놓고 9, 1, 루트 80 루트 80은 이제 16 곱하기 5니까 4루트 5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사인의 값은 9분의 4루트 5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9분의 4루트 5다.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얘가 2가 되죠. 그러면 32 9분의 32루트 5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삼각형 넓이 구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 얘가 9분의 1이고요. 얘가 이제 9분의 4루트 5기 때문에 계산 한번 해주시면
66에 36. 2, 9, 18이었으니까 다 약분되면서 이게 2가 남거든요. 그래서 얘가 9분의 8루트 5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두 놈을 더하시면 9분의 40루트 5가 되네요. 9분의 40루트 5.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그치? 여기에 3번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되니? 풀이법은 정말 많아. 이 상태로 이 위에 있는 넓이와 밑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 방금 이 넓이 두 개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주시고, 요 삼각형.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직각이 아니야. 직각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두 변과 사이각을 알면 되니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사각형을 쪼개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뭐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내면 똑같이 3번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14번. 1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함수가 있다? 일단 연속이라는 안전장치를 줬네요. 그쵸? 자, 그래놓고 나서 G라는 함수를 조금 새롭게 정의를 하겠대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 요렇게. fx랑 f의 마이너스 x 두 놈을 더해준다. f를 모르니까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었을 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쵸? 근데 넘어가기 전에 일단 이게 한 14번 정도 되는 거니까 14번이 요즘 보통 이제 킬러로 여러분들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더 건질 게 없나 생각을 해봤더니 G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x를 이렇게 한번 넣어본 거야. 이건 경험이에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만 요게 마이너스 x가 되고 요게 뭐가 돼? 그냥 x가 되겠죠? 그럼 둘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는 수준이네요. 그래서 얘가 이제 gx랑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할지도 모르겠지. 그러니까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하자. 얘는 스스로가 y축에 대해서 대칭성을 갖고 있구나. y축 대칭함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났더니만 밑에 보기들도 잘 보니까 아주 신났어. 절대값 붙여놓고 아주 그냥 신났어요. 약간 대칭성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도 같이 가지고 가면 좋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h라는 함수를, g는 이제 정의를 해줬으니까 이제 h라는 함수를 한 번 더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보기를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전부 다 h라는 함수가 어떠니? 라고 묻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h라는 함수를 완벽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요 놈을 또 보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한테 이 함수를 열심히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 함수를 완전히 개박살을 내야겠지만 지금 우리 시험 보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것들을 빨리 찾고 넘어가는 게 그게 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h라는 함수를 완전히 그냥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들, 요것들을 빨리 찾는 그 방법으로 문제를 좀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죠? 아마 뒤에 이게 해설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h라는 함수를 일일이 다 구해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찾는데 뭐 해설은 그럴 수 있죠, 항상. 그쵸? 우리는 실전에서 얘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는지를 연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얘를 보자마자 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걸 이제 G'의 X다 이렇게 놓고 싶은 거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얘를 G'X다 이렇게 놓을 거야. 왜냐면 이게 도함수의 정의 형태니까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얘가 또 보면은 여기 이제 t 앞에 개수가 1이고 이 t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또 하니까 또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얘라고 놓고 싶은 거야. 근데 이 풀이는 바로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f라는 함수를 연속이라고만 줬잖아. 그쵸?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안 줬기 때문에 요 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G'X다 라고 놓는 것 자체가 그거부터 모순이야. 그래서 따라서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보기들을 보니까 절대값 함수를 줬잖아요. 그쵸? 이렇게 절대값 함수를 주면 얘가 지금 문제죠, 얘가 지금 문제의 상태가 돼요. 얘는 0에서 어떤 상태야? 그치?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얘는 이 이론을 적용시킬 수가 없어. 하지만 이 밑에 있는 함수는 아주 귀여운 함수가 됩니다. 이 밑에 있는 함수는 아주 귀여운 함수가 돼서 사실 디귿을 풀 때 이 개념을 하나도 적용시키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함수 자체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거든. x가 0보다 클 때는 이게 그냥 절대값을 그냥 벗어버려요. 그래서 x의 3승이 되고요. 이게 이제 x가 0보다 클 때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얘가 마이너스 x의 3승이 돼서요. x에 이렇게 절대값을 벗을 때 마이너스를 달고 벗는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그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얘를 그리면
0보다 큰 쪽에서는 3차 함수 아주 귀여운 파워 펑션 한번 그려주시고요. 근데 원래는 얘를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뒤집어서 그리라고 했으니까 약간 2차 함수처럼 이렇게, 물론 함수식은 3차 함수지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돼버려.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f 자체가 미분이 일단 가능하거든요. 그럼 f가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얘네들을 더해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 거기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여전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 미분이 가능한 함수와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더하니까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g라는 함수 자체가 이게 미분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얘를 g'x라고 쓰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h라는 함수 자체가 이제 g'x가 되는 거야. 어디서? 디귿에서. 디귿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가 이제 h라는 함수가 이제 미분이 가능해져 버리니까 우리가 h라는 함수 자체를 이제 g'x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것이 이 h라는 함수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또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h를 미분했을 때 미분한 게 아니라 h라는 함수 자체는 이제 g'x가 돼버렸잖아요, 선생님. 그럼 미분이 가능한 건가요? 자, 프라임 보인다고 다 미분한 건 아니죠. 우리는 hx가 g'이 된 걸 알아낸 거지. h'x를 구한 것은 사실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 아니, 그런데 이 g라는 함수를 잘 보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이쪽 부분에도 뭐하고 있고,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고, 이쪽 부분도 미분이 가능하고, 0에서도 미분이 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쵸? 이게 지금 미분이 가능한 함수란 말이야. 그걸 미분한 함수도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다시 그걸 미분한 함수도 뭐야? 사실은 미분이 가능하겠죠. 왜? 이게 다항함수 형태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그냥 생판 그냥 미분을 한번 한다고 치면 얘가 x의 3승이었잖아요. 그럼 미분을 하면 3x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이야? 요거 3x 제곱인 상황이죠? 얘가 3x 제곱인 상황이다. 언제? x가 0보다 큰 쪽에서. 지금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얘가 이제 x의 3승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고요. 미분을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이 돼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x가 0보다 작을 때. 갖다는 물론 붙여도 됩니다. 자, 붙여도 됩니다. 됐나요? 지금 0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태니까.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해봐. 아니, 다항함수고 이거 다항함수잖아. 그럼 여러분들 미분하면 되죠, 그냥. 미분하면 6x가 될 것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6x가 되는데 x가 0보다 클 때의 상황이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 되겠죠? 이제 x를 0으로 보내주고 x를 0으로 보내주면 두 놈이 서로 어떻다는 사실을,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함수가, 그렇지, h라는 함수가 이 디귿의 경우에서는 g'x랑 똑같은데 g'x를 식으로 완전히 구해버릴 수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미분을 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함수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놨을 때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는 문제로 그냥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렇죠? 따라서 0에서 미분 가능한지를 방금 확인했죠? 그래서 디귿은 참이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그러니까 얘를 얘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사실 불가능한데 지금 디귿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를 가지고 놀고 있으니까 미분을 통해서 답을 빠르게 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기억은? 기억은 뭐 워낙 쉬우니까 기억은 어떻게 하면 돼요? 기억은 h형이 0인지를 물어봤고요.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본 거죠, 진짜. 그러면 x에다가 0을 쿡 이렇게 집어넣어준 거야. 됐죠? 그러면 gt에서 g-t를 빼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gt에서 g-t를 뺀 게 분자에 있어요. 밑에는 뭐가 있고 et가 있고. 근데 아까 전에 혹시 쓰일지도 모를까봐 선생님이 먼저 써놓은 이 y축 대칭성을 이용하면 t를 넣은 값이랑 마이너스 t를 넣은 값이 둘이 어때?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이게 그냥 0이 돼버려요. 분자가 0이 돼버려요. 선생님 분모도 0이에요.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분모에 걸면 분모는 0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얘는 0으로 가까이 가는 거고 얘는 진짜 딱영 아닙니까? 딱영. 그쵸? 0으로 가까이 가는 놈분의 딱영. 극한 계산을 했을 때 0분의 0꼴이 아니라 얘가 그냥 0이 돼버려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주면 이 극한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분자가 그냥 0이 딱 돼버리니까 그 결과는
0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니은을 풀 건데 니은을 풀 때 조금 이제 화가 많이 나죠. 자, 니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은 이 함수 자체를 이제 우리가 G'X라고 놓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F가 뭐니까. 그치? F가 미분이 불가능한 뾰족 함수니까 0,0 유명한 놈이죠. 그럼 이쪽 함수는 이제 X가 되는 거고요. 이쪽 함수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겁니다. 니은을 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킬 건데, 일단 G라는 함수는 F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절대값 소굴이에요. 절대값 소굴. 그래서 어차피 극한 계산을 하기 좀 힘들어. 자, 프라임으로는 계산 못합니다. 지금 G라는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프라임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고 극한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선생님이 0보다 큰 쪽과 0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자. t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0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갈 때랑 0의 왼쪽에서 가까이 갈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약간 이게 좀 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gx잖아요. 여기가 2t고요. 이 위에가 이제 g라는 함수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미 g라는 함수는 여기서 g라는 함수는 절대값 x, 절대값 마이너스 x인데, 아니 얘가 절대값 안에서 마이너스를 그냥 마음대로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고요. 2배의 절대값 x로 바뀌는 아주 귀여운 문제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g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2배의 이제 절대값 x 플러스 t가 되고요. 자, 빼볼게요. 2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t. 자, 요렇게 진짜 식으로 계산이 가능해지겠죠. 물론 밑에 있는 놈도 같이 써볼까요? 근데 이왕 쓸 거 요거 한번 약분을 요렇게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제 t가 되고 절대값 x 플러스 t가 되고요. 요 놈은 이제 절대값 x 마이너스 t. 똑같이 극한식을 일단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게 다야, 이게 다. 이 상태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만 보는 거야. 요거. 굳이 이거 함수를 뭐 더 정확히 여기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계산을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또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를 또 나눠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뭐만 해주겠다. h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진짜로 구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수준으로만 남겨놓고 h-1을 구하겠습니다. 자, h-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란 얘기예요. 됐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1 근처에서의 상황이니까 얘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를 고민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t가 0보다 큰 상태고 0보다 작은 상태? 미안하다. 이거 지금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이걸 굳이 나눌 필요가 없었네요.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그 습관이 들어가지고 이런 걸 만나면 그냥 나누는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약간 혼란이 있었을 수 있는데, 잠깐만 미안합니다. 그냥 나눌 필요가 없네요. 그냥 t라고 쓰고 절대값 여기가 x 플러스 t 맞죠?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t. 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왜 나눌 필요가 없냐면 이게 지금 h라는 함수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그럼 넣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자, 지금 t를 어디로 보내고 있어요? 0으로 보내고 있죠? 그게 0 플러스가 됐든 0 마이너스가 됐든 어차피 마이너스 1이라는 놈에다가 진짜 조금만 뭔가 변화를 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값이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아니에요, 선생님. t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뭔 소리야? 이게 양수가 되려면 t가 1보다 커야 되거든요. 근데 t는 지금 0으로 가까이 가는 놈이라니까?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양수가 될 수 없어요. 얘 무조건 뭐다? 음수다. 따라서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t가 되고요. 이 친구는 무조건 음수가 되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이너스 1 근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음수가 될 것이고, 나올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부호를 바꿔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마이너스 1과 1이 날아가면서 계산을 했더니만 마이너스 2t가 되고 분모에 있는 t랑 약분이 되면서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답으로 출력되겠네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럼 h에다가 이번에 1을 집어넣어 볼 거야. 그럼 조금 여기다가 스피드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1 넣으면 되겠죠.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야. 지금 1이야. 그쵸? 1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살짝 변화를 주면 여전히 1이겠죠.
그래서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인 게 확실해지겠네요. 그럼 그냥 이제 절대값을 벗으면서 그냥 절대값을 벗어주면서 분모는 t가 될 것이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1풀t고 얘가 뭐야 이거 1마t죠. 1마t니까 그냥 벗으니까 마이너스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1이 없어지고요. t에서 마이너스 t를 빼니까 얼마야 이거 2t 이렇게 되게 되겠네요. 그럼 약분을 하고 나면 얘가 이제 2라는 결과에 도달을 하고요. 문제에서는 h-1과 h1 두 놈을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드디어 대망의 단답형인가요? 단답형 16번 한번 볼게요. 16번. 16번을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냥 적분을 해달래요. 그쵸? 그러니까 단순한 적분 문제인데 이걸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할 때는 무조건 출제자가 이걸 요구하는 거야. 이 함수가 원점 대칭함수면 없어지고요. 그쵸? y축 대칭함수면 그렇게 되라. 이렇게. 딱 보자마자 일단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원점 대칭함수가 되면 얘는 적분할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그치? 그러니까 원점 대칭함수를 적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100부터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이렇게 적분을 할 때는 여러분들 그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0이니까 0이 되는 게 확실해지니까. 그럼 남는 것이 결국 뭐만 남게 되겠니? 이렇게 짝수차 함수, 상수함수, 우함수, y축 대칭함수만 남을 것이야. 그쵸? 그럼 얘만 남길 건데 얘도 그냥 적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여운 친구를 0부터 1까지로 다시 바꿔주고 앞에다가 몇 배? 2배. 이게 이제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스킬을 쓴 거죠. 그쵸?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적분할 필요도 없이 0부터 1까지 적분의 개수만 쓰면 되니까 그냥 2 써주시고 2 곱해주니까 답은 얼마야? 4.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내줍니다.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스킬을 써야 되나요? 당연하지. 당연히 써야 돼요, 여러분. 그냥 계산을 한다고요? 적분 나오면 다 계산만 하겠네? 절대 안 됩니다. 스킬은 쓰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런 스킬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풀 때부터 스킬을 계속 쓰세요. 혹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 건 아닌가? 나 그냥 막연히 계산만 하면 되는 건가? 이런 걸 판단을 하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17번 한번 볼까요? 3차 함수가 살고 있다. 일단 3차를 다 줬어. A 빼고 다 준 거야. 그쵸? 그러면 A를 모르니까 식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B,1이라고 하면서 B를 또 줘. 아이 정말. 됐죠? 그럼 모르는 게 2개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식이 몇 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식 2개 있네요. B,1이라는 점이 있고요. F가 B,1을 지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즉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B를 집어넣으면 1이고요. 그 다음에 F를 미분해서 B를 집어넣은 거 그것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2개의 식을 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A랑 B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빨리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선생님은 이게 좀 쉬울 것 같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F'B 바로 할게요. 미분하면서 B를 쳐박아 버리면 3B의 제곱 플러스 12B 플러스 15. 이 귀여운 친구께서 얼마다? 3이다. 그럼 3으로 약분을 하면서 넘기셔도 되고요. 넘긴 다음에 3으로 약분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죠? 넘긴 다음에 12 약분하면 아이고 아주 깔끔하게 B가 얼마라는 사실을 그치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되네요. 그쵸? 그럼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것은 얼마다? 1이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주어진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박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그대로 툭 박으니까 마8 마이너스 1을 박으니까요 4, 6에 24 마이너스 1을 박으니까 마이너스 30 거기다가 A를 추가시킨 거 그게 얼마다? 그렇지 1이다. 요걸 풀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이고 여기까지 같이 하면 마이너스 14인데 그게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15가 되겠죠? 따라서 A는 15. 문제에서 A의 값과 그렇지 B의 값 어디 있어? B의 값 2개를 구했으니까 두 놈을 더해서 답을 뭐라고 내주면 돼요? 그렇죠 13이라고 답을 깔끔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18번 18번 보니까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첫째 항이 2인 등비수열 AN이라는 등비수열이 살고 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뭐 항상 나오는 어떤 표현들이죠. 일반항을 AN, 뭐 합을 SN, 그리고 수열의 종류는 등비수열. 첫째 항은 2. 수열의 종류가 등비라는 걸 알았고 첫째 항을 줘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비만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됐죠? 자, 그랬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 자, 그럼 한번 그대로 써볼까? 9에다가 요게 조금 여러분들 약간 힘들어 보이지만 괜찮습니다. S5 뜻이 뭐냐면 1항부터 5항까지 합. 1항부터 5항까지 합에서 1항부터 4항까지 합을 빼니까 5번째 항 남고요. S7, S5 7번째 항까지 합에서 5번째 항까지 합을 빼니까 7번째 항과 6번째 항이 남겠죠. 이렇게 뚜시뚜시. 그러면 얘는 7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A6분의 A7 공비 R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등비수열이죠. 자,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신나게 약분이 될 텐데 다 약분이 되고 나면 여기는 이제 공비가 2개 남고요. 여기는 이제 공비가 하나가 남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내면 9에다가 공비 2개, 공비 하나 더한 것이 7R 이렇게 되겠죠. 이제 넘기면서 귀엽게 인수분해 시작, 귀엽게 시작, 이렇게 뚜시 됐죠?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면서 R이 얼마라는 사실을, 자,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네요. 뚜시. 아이고, S2를 구하래요. 선생님 등비수열 합공식을 써야 되나요? 그러지 마. S2는 A의 1과 A의 2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첫째 항을 2라고 줬고요. 공비를 뭐라고 줬어요? 3이라고 줬으니까 2, 3은 6. 답은 그래서 얼마? 8.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하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하는데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쓴다는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써도 되잖아요. 아니, 써도 되지. 근데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니, 등비수열을 4개 더하래. 아니, 근데 4개가 그냥 눈에 보여. 그럼 빨리빨리 4개 써가지고 빨리 더할 생각이나 해야지. 등비수열 합공식이 뭐였지? 이거부터 시작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러지 마세요. 알겠나요? 어차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걸 꼭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런 법칙, 룰 없습니다. 아시겠죠?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 답을 내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19번. 19번이 이제 뭐야? 그렇네. 19번이 대망의 공통에서 2, 3점짜리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19번.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두 2차 함수. 일단 최고 차항 계수 1이라고 주면서 2차 함수라고 줬어요. 됐죠? 그리고 극한식을 세게 2개 줬어요. 그래 놓고 나서 F의 1과 G의 1 진짜로 두 놈을 구해서 더하세요. 이런 문제인가요? 자, 그럼 일단 해보자. 함수가 2차 함수니까 일단 요 귀여운 친구께서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극한식에서 사실 알 수 있는 것은 G의 역할이 아니야. 누구의 역할? F의 역할입니다. 지금 극한이 아무튼간 0이잖아. 얘가 극한이 아무튼간 0이기 때문에 F0은 0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또 2차 함수기 때문에 극한값이랑 함수값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히 말하면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f에다가 걸었을 때 그것이 0이 돼야 된다. 이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지만 이 f라는 함수가 2차 함수라고 문제에서 아예 못을 박아줬으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편의상 그냥 f0은 0이다. 이것만 바로 쓸게요. 자, 그럼 분자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극한값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다시 여기다가 녹여볼게요. 여기다가 그대로 녹여주시면 f0이 0이었기 때문에 fx라는 식 자체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런 식으로. fx는 x의 괄호 열고 x-a다. 최고 차항 계수를 1이라고 줬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일단 분모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똑같이 누구도, 그치? 분자도 어디로 가야만 해? 0으로 가야지, 이번엔.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는데 극한값이 1이라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0을 적용시켰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G0도 0이라는 결론에 또 도달을 하겠죠? 됐죠? 그러면 gx라는 함수도 똑같이 x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를 시켜버릴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근데 그러고 났더니만 다시 또 요놈의 결과에 의해서 여기다가 극한을 또 걸어보는 거야. 그쵸? 그러면 얘분의 얘가 돼서 x가 이렇게 약분이 되거든? 괜찮죠? 자, 그러고 나면 0분의 0꼴을 탈출을 했을 텐데 극한을 적용을 시켜도 계속 0이라는 극한값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약분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a가 0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따라서 fx를 그냥 구해버린 거야. x제곱으로.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x제곱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극한식을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되는데 x의 제곱이 됐고요. 자, 위에 있는 놈은 요거였죠. x의 제곱 마이너스 bx가 되는데 뒤에 x를 하나 더 더한대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분자를 x를 한 번 더 더했으니까 그 놈을 뭘로 나눴더니 x제곱으로 나눴더니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그치,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얼마였다? 자, 1이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또 약분을 할 수 있잖아. 그쵸? 약분을 하나씩 해주는 거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x를 0으로 보냈더니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큰일 났죠? 그럼 얘도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b가 얼마여야 돼요? 그렇죠. b가 1이어야 되네요. b가 1이 돼주는 순간 얘가 없어지면서 x분의 x가 돼서 0분의 0꼴을 한 번 더 탈출시키면서 1이라는 극한값에 도달할 수 있겠죠? 따라서 b는 1이다. 즉 g라는 함수는 뚜시 이렇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완전히 찾아버렸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G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놈에 의해서 얘는 빵이 되고요.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인가요? 그래서 예비하니까 얼마인가요? 그렇죠. 3인가요? 답은 깔끔하게 3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극한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계속 필요한 정보를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가 2, 3점짜리예요. 아시겠나? 뒤에는 단답형, 서답형 이쪽 부분에 있는 조금 4점짜리는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도 잘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20번. 20번 한번 보자. 4점짜리 단답형 문제입니다. 원점을 지나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와 두 자연수 mn, 두 자연수 mn이라고 줬고요.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됐네요. 일단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면서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 원래는 뒤에다가 이제 c를 써줘야 되는데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일단 잠깐 버리시고요. 바로 요 정도까지만 세팅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극한식을 하나를 딱 주고 나서 fx와 f'x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f'도 한번 구해주시고 f' 구해주시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그 다음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두 놈을 더한 것을 x로 이제 나누래요. 그리고 앞에다가는 극한을 걸 거야.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걸 겁니다. 자,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는데 보니까 x를 다 가지고 있어서 다 0이 되고요. 요 b라는 놈만 x를 안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요 놈 자체가 얼마가 돼야 돼? 그렇지.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날라가 줘야 됩니다. 잘 가세요. 그럼 처음부터 얘는 잘 가세요. 없었던 놈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놈을 더한 다음에 x로 나누면 x의 제곱, x의 제곱? 그냥 할게요. 자, x의 3승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이제 a 플러스 3의 x의 제곱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ax가 될 것인데 이거를 이제 x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x 한번 나눠주시면 이제 요 놈만 남게 될 것이고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최종적으로 걸어주시면 사라지면서 뭐만 남겠니? 그치, 2a만 남겠죠? 그래서 2a라는 놈이 m이 된다라는 이 첫 번째 정보를 얻어냅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m과 n 두 놈을 더하는 거에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m이 작으면 작을수록 되게 유리하겠죠. 반대로 이제 a가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m과 n의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서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방정식을 이제 해결해 주면 되는데 요 방정식을 잘 보고 있으면 fx라는 놈이 플러스 루트 n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n일 수도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함수를 아직 정확히 모르니까 y는을 붙여서 함수로 해석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쵸? 최고 차항이 1인 3차함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요놈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놈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하면 그게 여기 있죠. 이제 이놈을 0이라고 놓고 여러분들이 쉬었다 가는 포인트, 미분해서 0 되는 값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0이랑 누가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a가 있죠. 그런데 지금 m이 자연수였으니까 얘가 플러스였단 말이야. 그럼 얘도 플러스겠죠.
a는 플러스니까 0과 마이너스 3분의 2a,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이 주어진 함수가 0,0을 지났으니까, 그쵸? 마이너스 루트 n이라는 놈은 요 밑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한 점에서 이렇게 딱 끊어주겠죠. 그쵸? 실근의 개수가 한 개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루트 n이라는 놈을 더 그려야 되는데 몇 점에서 만나야 돼요? 최종적으로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2점에서 만나주도록 하는, 여기다가 이제 루트 n을 만들어주면 깔끔하게 3차 함수의 그래프까지 그렸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그럼 얘를 푸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한 거거든 사실은 요게. 이렇게 뭐 이거를 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B 얼마였어? B 0이었죠? 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뭐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인수정리를 쓸 필요가 있나? 얘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쵸?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출력되는 값이 루트 n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3번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요. 그 다음에 3분의 2를 3번 곱하니까 27분의 8 되고요. a는 3번 곱해집니다.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제곱해서 플러스가 되고요. 3분의 1을 제곱하니까 9분의 4가 됩니다. 그리고 a는 3번 곱해지겠죠. 원래는 2번인데 여기 앞에 a가 있으니까. 됐지? 그럼 두 놈을 계산하면 얘를 27로 바꿨을 때 얘가 12가 되거든요. 그러면 27분의 4a 3승이 되고요. 그 놈이 얼마다? 그렇지. 루트 n이다. 요 결과에 도달하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정도는 이제 껴맞추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문제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자연수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게 20번 정도 난이도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극악무도하게 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요걸 가지고 n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재빨리 n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자, 그런데 n과 m이 연관성이 있긴 있어요. 그쵸? a라는 놈을 가지고 연관성을 주긴 하지만 그냥 우리는 m 더하기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있으니까 가장 작은 이 두 놈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m과 n 가장 작은 것만 무조건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딱 보자마자 a에 뭐가 떠올라요? 그렇지. a에 3을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느낌이 떠오를 겁니다. 그쵸? 그럼 a에다가 그대로 3을 집어넣어주면 얘가 27이 되고요. 둘이 곱하기 되면서 4가 될 것이죠. 그럼 루트 n이 4니까 n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6이다. 자, 이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됐나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그러면 a가 3이었으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서 m은 얼마다? 그치. 6이다. 라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게 따지는 건 좋지 못한 것 같아. 따라서 두 놈을 더해서 답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최소값을 구하고 후딱후딱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20번을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자, 이번에 21번. 21번을 딱 보니까 보통 이제 21번 자리에 이제 삼각함수라는 테마가 이제 문제에서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도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문제처럼 어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거기서 어떤 정보들을 하나씩 주면서 그 삼각함수를 해결해 나가는 뭐 그런 문제를 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도형을 잘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일단 탄젠트 그래프를 줬습니다. 탄젠트 그래프를. 근데 여기 보니까 점 3개를 줄 거야. 이렇게 줄 거고 a라는 놈이 0부터 2분의 파이 안에 있는 그 a만 사용할 거고 2분의 3파이보다 큰 b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뚫렸네요. 뻥 뚫려 있어요. 뒤로 뻥 뚫려 있다. 그래서 이제 bc라는 놈은 뒤로 이제 무한히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데 일단 문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탄젠트 그래프.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예요. 자, 그 다음에 탄젠트를 계속 그려야겠죠. 여기가 이제 점근선 있고 여기가 이제 2분의 3파이인데 문제에서 이제 2분의 3파이보다 BC가 완전히 크다고 했으니까 이 뒤를 좀 더 계속 그려야겠네. 이렇게 좀 약간 그 거시기 하네요. 그쵸?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A, FA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탄젠트 A라고 할게요. 이렇게 일단은 여기 보니까 또 FA랑 FC가 또 똑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C를 찍으려면 어디다 찍어야 돼? 얘랑 같은 라인에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전 지금 더 뒤로 갈 수도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문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놈을 이제 C, 탄젠트 C라고 한번 찍어줄게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럼 B는 어디에 찍혀야 될까? 만약에 C가 여기에 찍히면 C보다 앞쪽에 찍혀야 되니까 B는 한 이쯤에 찍어주면 되겠죠. 얘를 B, 탄젠트 B라고 그냥 찍어줄게요. 물론 지금 이 그림은 그냥 여러분 설명을 좀 편하게 하려고 지금 여기다 바로 찍어버린 거지, 이 C가 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B도 더 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야. 일단은 요렇게 가까이다가 이제 탄젠트 A, 탄젠트 B, 탄젠트 C를 다 한번 찍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의 y좌표는 또 6분의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다라는 조건은 ABC와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는 2 이상이다 했으니까 여기 위에 두 점이 찍히면 여기 밑에 점을 하나 찍으세요.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다는. 그쵸?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가라는 조건을 조금 활용하고 싶으면 과연 이 길이가 얼마 정도 될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그쵸? 얘네들이 지금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n이 될 수 있는 값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n이 될 수 있는 값을. 탄젠트의 주기가 얼마인가요? 탄젠트의 주기? 탄젠트의 주기는 얼마죠? 파이죠, 파이. 그러니까 요 길이가 이제 얼마가 돼야 돼? 요 길이가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기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길이라는 놈이 사실은 n파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n파이. 주기만큼을 계속 더해줘야 되니까 얘가 지금 n파이가 돼야 되는 뭐 그런 상태네요. 그럼 얘가 이제 n파이가 되니까 문제가 이제 요 길이가 이제 n파이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길이가 n파이가 된 상태에서 요 높이를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 파이라고 줬기 때문에, 그쵸? 삼각형의 넓이를 파이라고 줬기 때문에 요 길이 자체가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n분의 이제 2가 돼야 돼요. 그래야 두 놈을 곱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놈을 곱해서 반으로 쪼개면 그게 파이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게 뭐냐면 n파이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근데 n파이라고 돼 있는데 요만큼이 이제 파이란 말이야. 여기 지금 한 주기만큼 가면. 근데 여기다가는 여러분들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쵸? 누구를 찍을 수가 없어. C를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을 건너뛰고부터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n이라는 놈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정보를 써줘야 돼요. 정말 어렵죠?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 정보를 꼭 반드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다가 찍을 수 없다고 지금 얘가 해놨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분의 그렇지? 얼마? 2파이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n분의 2라는 요 높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보니까 탄젠트 b분의 탄젠트 a, 탄젠트 b분의 탄젠트 a, 요 놈만 생각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탄젠트 b분의 탄젠트 a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탄젠트 c라는 놈은 우리가 연산하는 과정 안에 좀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탄젠트 c를 그냥 탄젠트 a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리고 요 높이라는 것은 이제 탄젠트 A라는 라인에서 탄젠트 B라는 라인을 뺀 거니까 탄젠트 A라는 라인에서 탄젠트 B라는 라인을 뺀 거니까 요 놈의 결과가 얼마다? 그치? n분의 2다. 이렇게 n분의 2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깔끔하네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이제 물어봤는데, 무게중심의 좌표는 여러분들이 y값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이 작업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2배의 탄젠트 A, 그쵸? 그리고 탄젠트 B, 데이터를 그냥 더한 거야.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이제 6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이 둘을 더한 개념은 2분의 1이 돼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쵸? 그 다음에 탄젠트 A와 탄젠트 B로 만들어진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재빨리 탄젠트 A와 탄젠트 B를 두 식을 연립해서 뭘로 표현하면 참 좋을까요? 그치? n으로 표현하면 참 좋겠지. 왜냐하면 n이라는 놈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대로 두 놈을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그런데 두 놈을 더해주시면 3배의 탄젠트 A는, 자, 이 놈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n분의 1랑 2분의 1을 더한다고요? 통분하면 되죠? 2n분의.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를 곱한 거니까 분모에다가 4. 얘는 뭐 한 거야? 그렇지. n. 그래서 4-n.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쵸? 두 식을 더해주면, 두 식을 더해주는데 왜 그래? 4 플러스 n. 미안합니다. 이렇게 4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럼 탄젠트의 값은 이제 얘가 3으로 나눠지면서 여기가 이제 6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일 쉬운 값을 적용시켜야 되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그래서 탄젠트 B라는 놈이 탄젠트 A에다가 n분의 2를 빼는 거니까 여기다 쓸게요. 탄젠트 B라는 놈은 탄젠트 A에다가 n분의 2를 빼는 거니까 얘를 6분의 1로 맞춰주고 12로 맞춰주면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그쵸? 그럼 6n분의 n마 8. 그치? 6n분의 n마 8이 되겠네요.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그러면 탄젠트 A의 값과 탄젠트 B의 값을 전부 다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일단 해놨어.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갑자기 고등수학으로 넘어갈 것 같아. 그럼 탄젠트 B분의 탄젠트 A니까 얘분의 A잖아. 그래서 n-8분의 n 플러스 4 이렇게 순서대로 쓸게요. 이 값이 정수가 된다. 모든 정수, 이놈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값들 중에서 정수가 되는 값만 다 골라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차분의 1차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던 거 있잖아. 그치? 대분수화를 쳐줄 거야. 그래서 하트 공식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쳐주면 1 플러스 n-8분의 얼마? 그렇지. 12. 자, 요렇게 되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n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건을 조금 꼼꼼하게 따져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n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다. 요거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우리가 탄젠트 B를 여기 밑에 있다고 그냥 그림상으로 놓은 거지 실제로 요 밑에 있다는 걸 조금 화끈하게 이용을 해줘야 된대요. 마찬가지로 탄젠트 A라는 놈도 어디 있다? X축보다 위에 있다를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인 게 괜찮아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없어. 하지만 얘는 플러스지만 얘가 뭐일 수도 있어. 그렇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음수라는 조건까지 확실하게 놔줘야 되니까 0보다 작다. 즉 n은 8보다 작다가 됩니다. 근데 n은 자연수라고 했고요. 2보다 크거나 같은 n 자연수. 뭐보다 작다? 8보다 작다가 되니까 요렇게 이제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이 값이 정수가 되려면 얘가 이제 12에 플러스 마이너스 12의 약수가 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별거 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박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얘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1을 더해서 마이너스 5라는 결과에 도달을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4 집어넣으면 마4. 4 집어넣으면 마4. 이게 마3.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는 정보에 도달을 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4 넣었으니까 5 넣으면 5 넣어도 되네. 5 넣으면 마이너스 3이니까 약분하면서 마4. 마4에다가 1 더하니까 마3인가요? 됐니? 잠깐만. 선생님이 2를 넣으니까 되죠? 2를 넣으니까 왜 이렇게 헷갈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1 더하니까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안 되고 4를 넣으면 마4니까 마3이니까 되고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마3이니까 마4니까 되고 그 다음에 6 넣으면 마2니까 마6이니까 6 넣으면 마2니까 마6이냐 그래요. 계산을 어떻게 이렇게 못하나 몰라. 지금 12시가 넘어가지고 계산이 안 되네. 자, 똑바로 해볼게요. 선생님이 집중을 해서 똑바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정수가 되려면 아까 12의 마이너스 음의 약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될 때, 마이너스 2가 될 때, 마이너스 3이 될 때, 마이너스 4가 될 때, 마이너스 6이 될 때, 자 마이너스 12가 될 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n은 얼마면 되고? 7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n은 6이면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되려면 5면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려면 4면 돼요. 괜찮죠? 나쁘지 않죠? 그 다음 마이너스 6이 되려면 얘가 2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생님 마이너스 12면 안 돼요?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n이 얼마여야 돼? 음수잖아. n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2가 되려면. 이게 n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딱 여기까지만 딱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얘가 될 수 있는 값이 얘네들이었으니까 얘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1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여기다가 1을 더하는 게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됐대. 요게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고.
이제 요게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1 더해주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1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여서 1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가 누가 가질 수 있는, 그치? 얘가 가질 수 있는 정수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요. 아마 여러분들 풀이를 보시면 요 얘기는 조금 생략이 돼 있을 겁니다. n은 그냥 자연수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여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n이 자연수라고 해도 어차피 얘는 안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답에는 뭐 전혀 지장이 없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뭐냐 이거지.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6, 11, 22네요. 마이너스 22 제곱해서 여러분들이 깔끔히 답을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엔 대망의 22번 슈퍼 킬러 문제죠. 킬러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 공통 문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함수라는 말이 있어요. F가.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네. 뭐야 이거? 유명한 놈이죠. 이걸 보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X는 1에서 뭐다? 그렇지, 대칭이다. 스스로 이제 X는 1에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선생님 이게 X는 1에 대해서 대칭인가요? 이 귀여운 녀석들, 지금 22번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깊이 반성하시고요. 당장 끄세요. 좀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안에 있는 알맹이의 합이 얼마야? 언제나 x가 얼마든 언제나 이 알맹이의 합이 얼마예요? 2잖아요. 그쵸? 두 놈을 더해서 반으로 쪼개면 무조건 1이잖아. 근데 높이가 똑같대잖아.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이런 뜻이고요. 아니면 뭐 이런 방법도 있죠. x에다가 쉽게 그냥 1 플러스 x를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f에다가 1 플러스 x를 집어넣은 결과는 요 x에다가 이제 1 플러스 x를 그대로 똑같이 집어넣으면 얘가 이제 1 마이너스 x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이라는 놈에다가 한 번은 x를 더하고 한 번은 x를 뺐는데도 불구하고 함수값이 똑같대요. 그러면 1을 기준으로 똑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22번을 도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걸 보자마자 그냥 뭐야? 1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이런 놈들. 어떤 정적분의 결과가 최대가 되도록 그럼 선생님 정적분의 결과가 최대가 되도록이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유명했던 거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그렇지. 얘가 0이 되면 될수록 이 값은 작아진다. 따라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또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얘가 0 근처에 있는 어떤 그런 거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 쓰고 났더니만 이제 여기가 또 최대네요. 또 맞죠?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최소값이 되도록 뭐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이번엔 일단 최대가 나왔고 일단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요. 그쵸?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 최대가 나온 것도 불만인데 이 식을 딱 봤는데 숨이 막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방금 내가 설명했던 그 이론과 그리고 요거 전개해 보는 거밖에 없지. 지금 뭐 어떻게 할 거예요? F라는 식을 모르는데 설마 적분을 하라는 문제는 아닐 거 아니야? 의미를 해석하라는 문제인데 지금 이 상태만 가지고는 의미 해석이 전혀 안 돼. 내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 전개를 먼저 해보자. 자, 전개를 하니까 요만큼이랑 요만큼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전개했을 때 2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일단 들어왔고요. 됐죠? 그 다음에 fx를 가지고 있는 거, fx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 fx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를 다 써서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fx를 하나만 갖고 있는 것은 요놈, 그리고 요놈이니까 2x제곱이네. 요렇게 하면 2x제곱 플러스 x인데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fx는 뒤에 이제 마이너스 f에 이렇게 x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전개했더니 다음과 같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 값이 최대가 아니라 이제 최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놈의 제곱,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최소값이라고 했잖아. 그럼 약간 얘는 어떨까? 뭔가가 있는데 거기서 뭔가의 제곱을 뺀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쵸? 그러면 반대로 얘가 가지는 값이 최소이면 이 전체는 뭐다? 최대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죠. 당연히 이 문제를 풀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어떤 놈의 제곱이 돼야 되는데 요거 있고 요거 있으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놈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 x의 4승이요? 요런 느낌? x의 4승만 있어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x의 4승 한번 주고 자 한번 빼줄게요. 이렇게 한번 주고 한번 빼줄게요. 줬다 뺏는 거죠 그냥. 그쵸? 그래 놓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인테그랄을 한번 걸어봤더니 얘가 이제 1부터 5까지가 되고요. 그쵸? 이쪽에도 이제 이쪽만 주는 거죠. 1부터 5까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요. 사실 이 앞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얘는 상수거든. 함수를 완전히 준 상태에서 1부터 5까지 적분을 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얘가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렇지. 얘가 상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누구만? 그렇지. 요 뒤에 있는 요 놈만 해석을 해주면 이 전체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젠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얘를 끄집어냈어. 이렇게. 됐죠? 끄집어내고 나면 이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어떻게 완전 제곱식이 되냐면 fx에서 누구를? 그렇지.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괜찮나요? 지금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여기서 줬다 뺐다를 할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줘야 되네. 왜냐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뺄 때 줬다 뺐다 할 때 여기 마이너스를 못 봤어요. 미안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얘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네요. 여기서 한번 뺐다가 저기서 한번 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로 다 끄집어 나가도 그쵸? 마이너스 다 끄집어 나가도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수에서 어떤 놈을 뺐어. 근데 그 놈이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그러면 누가 최소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요 값이 최소가 되면 된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한 이 이론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네요.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대한 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아?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데 함수 fx를 그냥 연속함수라고만 했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약 조건을 건 게 없어요. 제약 조건을 걸었다면 1에 대해서 대칭인데 놀랍게도 구간 자체를 1보다 큰 쪽만 보라고 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에서만 봤을 때는 대칭성이 여기에 적용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냥 fx가 뭐면 돼요? x제곱이면 됩니다. 어디서? 1보다 큰 쪽에서 fx를 그냥 x제곱이라고 하세요. 그런 뜻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때 반대쪽은 얘 대칭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 했네요. 그때 뭘 구하래? 저거 구하래.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구하래. 그럼 적분하면 되는데 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도 되게 웃긴 게 마이너스 2와 4를 더하면 얼마예요? 2죠? 반 나누면 1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자체가 1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고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었단 말이야. 여기가 이제 x제곱이란 말이지. 그랬는데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구간을 세팅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 누가 정확히 있다는 사실을, 그치? 마이너스 2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적분을 하라고 했지만 1부터 4까지만 적분을 해주신 다음에 그대로 뭐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2배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답은 2. 뚜시뚜시 3분의 1 x의 3승 적분 끝났고요. 4는 거에서 1 넣은 걸 빼면 되는데 암산도 되겠네요. 64에서 1 빼니까 63. 3으로 나누니까 21. 다시 거기다가 몇 배 해주니까? 2배 해주니까 답은 얼마다? 그렇죠. 40이라는 깔끔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걸 풀어봤겠죠. 얘들아. 이거 풀어봤으니까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쭉 진행이 되는 거지. 선생님도 처음에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니? 뭐야 이거 이씨.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느낌을 느끼겠죠. 뭐야 이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그거를 그냥 한 게 아니야. 아까 처음에 내가 했던 멘트. 이거를 다루는 개념이 뭘까? 혹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거를 경험으로 막 끄집어 온 거야.
그래서 어떤 놈의 제곱, 그 최소값, 최대값이 아닌 최소값의 개념이랑 분명히 비슷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에 도달을 하더라고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뭐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포로 뿡 꺼내가지고 풀이를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내가 한 풀이보다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풀어봤잖아. 지금 풀어본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뭔가 있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시험장에서 느끼는 그거를 여러분께 정확히 전달해 줄 수는 없는 거야.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되는 거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는 여러분들. 나는 풀면서 이렇게 별로 쫄리지도 않아요. 뭐야 이거 안 돼? 다시 해보지 뭐. 근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면서 계속 쫄려야 돼요. 아씨, 나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계속 쫄려야 된다고. 더 선생님보다 더 긴장하고 더 아마 압박감에 이렇게 눌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풀이를 그냥 그대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더 좋은 풀이가 있다면 항상 댓글을 다세요. 댓글을 달면 선생님이 직접 봅니다. 알겠죠? 직접 보고 선생님이랑 열심히 싸워보세요. 아시겠죠? 나도 여러분께 배울 게 있으면 배우고 싶고,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세요. 됐나요? 여러분들 공통 듣느라 고생했고, 뒤에 이제 선택 과목들도 있으니까 자기가 선택한 과목들을 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